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상상력으로 꿈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꿈은 50대 직장인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배추 같은 것을 리어커 같은 데에 싣고 시장 같은 곳에 있다. 팔려고 가져간 것은 아닌데 어떤 여자가 하나를 고르더니 미안해하며 10원짜리 서너 개를 준다. 나는 팔려고 내놓은 것은 아닌데 이러다 사람들이 다 사갈 것 같다고 생각한다. 모임을 하고 돌아가는 몇몇 여자들이 양배추 앞으로 몰려온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꿈 이미지 세세한 요소들 하나하나는 꿈꾸니에게 전달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명심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이 꿈으로 오면 리어카와 양배추가 결합된 이미지로 나의 무엇을 드러내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필요한데요. 리어카와 양배추는 공통점이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리어커는 주로 짐을 옮기는 용도였죠. 그렇다면 요즘에 익숙한 소형 트럭이 아닌 리어커가 꿈에 등장한 이유는 뭘까? 이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리어커는 자전거나 자동차처럼 그 위에 올라탄 채로 굴러가는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사람의 물리적 힘이 가해져야 하는 거죠. 사람의 물리적 힘 자체가 리어커의 동력이 되는 셈이죠. 사람과 리어커는 거의 한 몸이 되다시피 함께 움직여 나아가는 겁니다. 리어커의 속도는 거기에 실린 짐의 무게와 사람의 힘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람의 한계가 리어커의 한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를 달리 풀어보면 자신이 짊어질 수 있는 짐의 무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리어커의 이러한 특징은 내 삶의 방식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견상으로도 소박해 보이는 리어커는 그 개인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힘의 범위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심리적 차원에서 리어커를 잘 이용하는 이라면 일상 전반에서 자신의 힘 조절에 능할 것 같기도 해요. 자랑을 일삼거나 허세와는 영 거리가 멀기도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다른 이의 짐을 떠안는 일도 좀채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리어커의 이동 속도는 사람의 발걸음 속도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리어커를 끄는 처지로 뜬구름 같은 기대를 품지는 않을 거잖아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데 주력하는 겁니다. 일상을 잘 챙기며 무리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무척 중요한 목표였다는 뜻이죠. 정리하자면 이제껏 내 능력의 범위와 한계를 잘 알고 살아왔다는 점을 리어커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능력치를 벗어날 정도로 과용하거나 과욕을 부리거나 그런 일은 대단히 적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과도하게 내세우는 일도 없습니다. 언제나 내가 가진 힘의 범위 내에서 잘 적응하려고 노력하며 지내왔을 겁니다. 내 안에 리어커가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너의 수용 능력은 여기까지야. 그 점을 바로 드러내주니까요. 내 한계를 무시하고 덤벼들거나 무턱대고 떠안아 힘을 소진하는 일은 최소로 할 수 있었죠. 리어커가 지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짐을 어느 정도 실을 수 있는지는 외부에도 훤히 드러납니다. 나는 이를 잘 이용했죠. 내 수용력과 그 한계를 외부에 명확히 할 수 있었던 거죠. 과하다 싶은 부담이 넘어오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신조를 표현해 본다면 내가 가진 능력만큼만 되도록 무리하지 않게 또는 언제나 내 깜냥만큼 그런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는가를 잘 가늠하고 살피며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왔다는 뜻인 거죠. 리어커를 이동수단으로 삼고 살아온 세월 동안 내가 터득한 것들은 그런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양배추로 가보죠. 양배추가 위건강, 그러니까 소화 기능에 좋다라는 말은 아주 상식처럼 알려져 있잖아요. 리어커와 양배추의 결합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리어커를 활용함으로써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를 가늠하듯 양배추도 소화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어커와 양배추가 만남으로써 소화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어떤 일이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인가 그 질문을 중심에 두고 살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보다 좀 더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리어커와 양배추의 결합을 통해 내 강점이 무엇이고 사람들과 무엇을 나눌 수 있고 무엇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오랜 시간 닦아온 것들은 소화작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소화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는 애시당초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돕는 적임자를 찾는다면 그 자리에 부합하는 이는 나라고 꿈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리어커와 양배추에 관한 연상인데 어때요? 우리가 백화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랑 리어카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내가 다가가는 내 마음 상태가 되게 다르잖아요. 안에서 올라오는 내 궁금증, 욕구 이런 것을 되게 쉽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자리가 리어카인 것 같아요.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마음의 턱 그리고 또 내가 내 마음을 느끼고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턱이 굉장히 낮다는 의미로 들리거든요. 그게 내 강점 같은데 리어카를 끄는 것처럼 어떻게 삶을 살아간다는 게 되게 정직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감당하고 내 모습을 누구한테 드러내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이런 태도 자체가 정직한 건데 그 태도가 나의 이런 강점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되게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꿈으로 돌아왔어요. 다만 문제가 있는데요. 나는 이를테면 상인의 자세, 장사꾼의 태도가 절실한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삶에서 가장 요구되는 바는 장사꾼의 태도인데 심리적으로 장사꾼을 살아낸다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는 가시게 될 것도 같아요. 시장에 있는 내 모습을 떠올려 보면 장사꾼으로 나섰으나 막상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시장에 있는 이상 시장의 활기를 닮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는데 나는 거북스럽고 어색한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부여된 역할을 거부함으로써 상황 파악과 역할 적응에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어커의 양배추를 씻고 시장으로 가 판매하는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할 때 새로운 인식이 들어설 수 있죠. 꿈으로 다시 돌아오면 나는 현재 장사를 위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적절한 장소에 있고 팔 물건이 있고 물건을 실어 나를 리어커도 있습니다. 마음만 달리 먹는다면 본격적으로 장사에 뛰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장사꾼의 소임이란 되도록 많은 물건을 파는 데 있습니다. 적극성을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때로 입에 발린 소리가 나가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사사로운 감정과 속생각은 접어둔 채 최선을 다해 상대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거예요. 장사란 그 무엇보다 부풀리고 과장하는 기술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TV와 인터넷에 나오는 무수한 광고 영상과 사진을 떠올려 본다면 쉽게 이해되잖아요. 거기에 진실이 없다고는 단정 짓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진실만을 요구하는 바보도 없습니다. 진실과 허위의 경계에 있는 것이요. 또 장사꾼은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과도한 친절과 과도한 친근감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뻔뻔하게 다가가는 거죠. 거부당할 것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시장은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장은 삶이고 사람인 겁니다. 나는 지금 시장에 있습니다. 내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적정거리를 상정해 두고 이 선 안으로 들어오지 마. 만일 그러한 태도가 내게 있다면 재고해 봐야 한다는 뜻이죠. 시장이란 냉정한 태도를 견지하며 옳고 합당한 이야기만 오가는 곳이 아닙니다. 장사꾼은 심판관의 태도에서 가장 멀리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시장 한복판에 서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은 이래요. 장사꾼의 태도를 입지 않는 이상 지금처럼 손해가 커질 뿐임을 직시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고집해온 기존의 습성과 태도를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장사꾼으로서 판매 능력과 사람을 대하는 센스가 아직은 한참 부족한데 그럼에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은 이미 벌어진 거죠. 받아들이고
가봐야 합니다. 이 내용은 특별히 선생님한테 좀 와닿지 않나요? 그러니까 장사꾼을 살아냄으로 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거는 있는데 내 스스로 장사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심판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장사꾼에 대해서 네. 내가 바라볼 그 시선이 내가 장사꾼을 살아내는데 이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내기 전에 도덕적 태도 이런 걸 들이대서 아 이거는 좀 별로 옳지 않은 태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내가 기존에 그리고 있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 그림과 실제 내가 장사꾼으로 살면서 그 안에 사람을 두는 거가 너무 이제 혼란스럽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뭐를 구체적으로 원하는지 내 욕망 자체도 들어가 보면 모호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꾼이라고 하면 그 우리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는데 그렇죠. 장사에 크게 성공하는 분들 보면 다 그 중심에 사람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롭게 하고 싶다 하는 선한 마음도 있고 그것을 중심에 두지 않고 성공하는 분들은 글쎄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과 내가 사람을 위하는 것과 이것을 같이 가게 하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고민에 실제로 뛰어들지도 않고 지레 그냥 이윤을 포기해 버려야 될 것 같거나 아니면 나의 정직함을 뭐 훼손시켜야 될 것 같거나 그 겁이 나서 아예 맞아.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장사에서 크게 성공하는 분들 보면 갖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기준을 계속 만들어가고 결국 자기 가치관이 이제 개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가치관을 스스로 확인을 할 시점인 거죠 지금이. 그렇죠. 겁이 많아서 그게 너무 바들바들 떨려요. 이쯤에서 100원짜리도 아니고 10원짜리 서너 개를 등장시킨 이유는 뭘까? 그 질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그것은 장사에 서툰 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인데요. 더불어 좀 더 상징적 차원으로 가져가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 그 사람이 10원짜리 욕을 막 섞어가며 난리를 치더라 이런 거. 양배추를 사면서 10원짜리 서너 개를 줄 뿐이다. 이 이미지에서 그런 두려움이 읽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자원이든 뭐든 세상에 내놓을 때 혹시라도 오바스럽고 과한 행동이 나올까 단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천박하다. 이런 내적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점잖음과 고상함을 장사꾼의 미덕으로 칠 수는 없잖아요. 장사꾼은 결국 사람의 목을 매는 겁니다. 그토록 시끄럽고 수다스럽게 말을 거는 이유는 내 물건, 내가 가진 좋은 것을 팔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이죠.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가진 이 좋은 것을 사라고 조아리고 청하며 때로 과한 비굴함조차도 감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라도 더 팔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은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도 내 자산과 자원을 세상에 팔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장사꾼은 상대의 조그만 틈조차 놓치지 않고 공략하는 거예요. 판매 행위는 필사적이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장과 부풀림은 양념과 같은 것이죠. 내 안에 그런 측면을 보아주고 수용할 수 있을 때 관계에서 장사꾼의 태도로 살아가는 이들을 허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의 그런 특성에 대해 전혀 용납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버리면 그런 태도는 필연적으로 외부로 투사되는데 주로 상대를 향한 비난이나 상대를 깐이 보는 시선으로 전달될 수가 있어요. 내 태도로 말미암아 양배추의 가치는 10원짜리 서너 개가 되었습니다. 나의 애매하고 어정쩡한 태도가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합니다. 장사꾼의 태도로 임할 때 나 자신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라는 전제가 내 안에 있을 것도 같은데 꿈은 실은 그 반대라고 일깨워주는 겁니다. 꿈이 그러는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나서고 때로 수다스러운 자신을 허용해야 하고 때로 부풀리고 때로 과하다 싶게 친밀감을 표하면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요. 장사꾼이 지금처럼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내 자원과 내가 가진 좋은 자질을 함부로 낭비하는 결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떠한 이로움도 주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기존의 태도와 습성으로 나를 지켜내기가 힘들게 되었다는 점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지금 거의 공짜로 가져가 버리잖아요. 흥정하기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장사라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충돌이거든요. 자신이 쏟는 에너지 대비 보다 많은 이득을 챙기려는 둘 간의 충돌인 겁니다.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간을 보며 흥정을 하는 거예요. 나와 상대 사이에 오가는 피곤한 줄다리기에 익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장사꾼이 취해야 할 중요한 태도예요. 양배추를 사가는 여성은 미안해하지만 그럼에도 10원짜리 서너 개만 주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아니었다면 장사꾼으로서 내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알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 여성은 태도 변화를 돕는 고마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여성이 미안해하잖아요. 나와 그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당했고 자신만 이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조속히 내가 맡은 역할을 받아들이고 충실한 이행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센 충격 요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오늘 장사는 이대로 꽝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이 여성들로 인해 나는 노련한 상인, 장사꾼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나를 위해 특훈의 소임을 맡은 거죠. 기존에 저는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잘 못 느꼈 것 같고, 근데 장사꾼의 입장에 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선택에 따라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심리적으로는 내가 하는 선택은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 실제로 뭐 돈 몇 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근데 내가 진짜로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 하면 그것은 저한테 굉장히 어떤 위기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바뀌어야 되나? 진짜로 내가 뭘 좀 이제 달라져야 되나? 이런 각성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나게 한 것 같거든요. 지금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장사꾼의 태도가 뭘까 생각을 하면 지금 저는 불안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는 내가 뭔가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건데, 그러면 그 와중에 내가 정말로 지키고 싶은 내 선은 뭘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일단 먼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라도 선이 지켜지면 내 태도가 좀 더 분명해질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